홧김에입니다. 홧김에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눠봤던 우승경 사건 역시 뭐 홧김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예. 계획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맞아요. 치밀한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뭐 욱해서 홧김에 뭐 이런 핑계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 좀 설명해 주시죠. 홧김의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맨 처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 학생이 인천 남동경찰서에 의해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난 13일에 밝혀진 건데요. 18살 먹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교생 A군입니다. 오전 10시 30분께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어요. 그리고 네. 이를 말리던 그 친구 2명을 이 흉기로 다치게 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 수업 중에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교사가 이걸 지적하면서 훈계를 했는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쳤어요. 그리고 바로 달려서 수업 중인 B씨를 찔렀습니다. B 교사는 가슴 부위를 다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두한 경찰이 바로 건물 1층에 숨어있던 A군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직업전문학교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연계해주는 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인데요. 뭐 경찰 관계자가 지금 수사를 한 바에 의하면 B 교사와 다른 학생 2명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을 깨웠다. 그리고 꾸질남을 했다라고 해서 욱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또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흉기를 던졌는데 남자친구가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에서 지난 15일에 이제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적절한 형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경 김포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김포 살고 있는데 네네. 풍무동이면 진짜 거의 멀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웃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 B 씨가 있었는데 술 마시다가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 공무원인데 20대 여성 공무원인데 이 구청 직원이었다고 해요. 서울 모 구청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범행을 했습니다.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갖고 와서 이제 휘둘렀다. 이 술자리에는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범행을 저지른 공무원, 지금 피해를 당한 B 씨의 지인 2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현장에서 A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살해나 가해를 위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고 피고인은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4년이라고 하는 그런 형량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하다고 생각을 할지 저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죄 같은 경우 참 논란의 여지가 많죠. 특히 뭐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서 아이가 살인에 이른 경우에 예. 이제 이거 보통 당연히 이렇게 내가 학대한 건 인정해도 살인의 고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인죄 적용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했다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흉기를 던졌다. 나는 근데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거지. 뭐 물건, 뭐 책 집어 던지듯, 뭐 휴대폰 던지듯 던진 거 뿐이다. 그게 흉기가 마침 있어 던진 거다. 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건 인정되지 않았던 분인 거죠. 아니 그런데요. 어떻게 4년밖에 안 나오죠?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됐다면 그렇죠. 더 나와서 죽을 다닌다. 걸 알고 죽일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 거죠. 살인죄가 적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러 양형 요건에 있어서 참작이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참 막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전해진다면 굉장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 이런 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양형 기준이 이렇게 뭐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법조인들부터 먼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이분이 이제 구청 직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뭔가 법조인들의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년밖에 안 나온 게 아닐까. 이게 보통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래도 최저 형량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최저 형량이 이렇게 고의성이 다분한 그것도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최저 형량이 5년 이상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흉기를 뭐 찔렀다기보다는 이제 뭐 던진 사정, 뭐 네. 여러 가지 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런 거 하면 인과관계나 동기가 없이 막연한 적개심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하는 이런 범죄를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묻지마 범죄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 최근에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여성 2명을 흉기로 찌른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 있잖아요. 솔직히 범죄의 잔혹함을 좀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노 범죄라고 얘기를 하던가 지금 또 피해자가 여성 2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약자에 대한 그런 혐오 범죄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충남 천안의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부부 2쌍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이 중에서 아내 2명이 숨진 겁니다.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CCTV를 갖다 확인해 보면요.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범행을 한 가해자가 길가에 서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일행 가운데 일부가 땅에 쓰러지고 다른 사람은 뒷걸음질치고 이미 흉기에 찔린 남편이 아내와 함께 도로를 가로질러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데 집요하게 쫓아가서 계속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2명의 아내가 다 목숨을 잃은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또 여고생이 타고 있는 차량을 막 발길질한 남성도 붙잡혔다면서요. 예, 이것도 분노 범죄입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냐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분노가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무슨 계기만 있으면 펑 하고 터져 그렇죠.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아주 무작위 대상을 통한 그런 분노의 표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구로구 한 주택가에서 길을 잘 걸어가던 남성이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 갑자기 발길질을 한 거죠. 지난 한 종편 14일 날 한 종편 보도에 의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인데 검정 세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찼어요. 이 CCTV를 갖다 보면은 차량을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잠시 차에 내려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길을 걷어가다가 이 남성이 갑자기 발길을 돌려서 이 차량으로 막 저벅저벅 다가가지고 앞부분을 마구 걷어찬 겁니다. 차에는 이 차주의 고등학생 딸이 홀로 남겨져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공포가 굉장히 엄청나죠. 극심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근에 사는 30대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피해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재물손괴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재물손괴 혐의로만 끝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이런 묵지마 범죄, 평론가님 좀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묵지마 범죄라는 좀 더 가벼운 표현보다는 정말 분노 범죄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런 묵지마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 지금 해시태그처럼 뭐 홧김에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좀 살기 팍팍해질수록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이들이 단순히 뭐 우발적으로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걸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뭐랄까 그 사건에만 딱 들어가서 보지 말고 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갖다 이렇게 함께 사례 탐구를 하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없어요. 그런데 범행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렬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주 거의 절반 이상이 그 흉기를 갖다 드는 그런 상황들로 네.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발로 차 걷어차는 정도는 양반인 거죠. 그냥 흉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차를 갖다 막 부시기도 하고 사람이 오면 사람을 갖다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범죄들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분노가 가득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보통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고 토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떠한 그런 그 표현들 이런 게 오도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 분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분노를 갖다 표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신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실제로는 대개는 그 사회의 그 불공정함이 이들의 어떤 누적되어 있는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공정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결과적으로 분노를 일으켜서 무작위 대중들, 나보다 뭔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나한테 이제 마땅히 그런 분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눈앞에 있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바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사회 전반의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봐야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결국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어떤 법을 어기면 안 되겠다,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 묻지마 범죄 근절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공정이 바로 서고 뭔가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통용되고 있고 나는 신뢰를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지금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슈가 된 게 벌써 뭐 한 10여 년 됩니다. 10여 년 동안 우리는 계속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공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갖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두 그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사법과 관련돼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권력이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정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경찰, 검찰. 결국은 폭넓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 신뢰가 없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무시를 당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노가 막 쌓여져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표출이 안 돼요. 잠깐 동안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이 분노를 퍼뜨려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 사례 중에서 여성한테 네. 더 잔인하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 자기보다 강한 남성한테 끝까지 그렇게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남성들이 또 자기가 보기에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남성이 우리 마동석
형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에 차주가 성인 여성이었는데 성인 여성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그런 짓을 벌였잖아요. 아내는 그냥 학생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법과 원칙들을 정확하게 바로 세우고 정말 누구에게나 다 납득이 되는 그런 법의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회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그런 신뢰, 이 신뢰가 쌓여야지만 오히려 이런 범죄들이 더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사회, 그래서 이런 묻지마 범죄 더 이상 저희가 좀 다루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